반갑습니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열심히들 공부하고 계시는데, 자, 이번 시간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해설 설명드리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제일 먼저 이 용어 정리가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관련 내용들을 보시면 이 용어 정리에서는 이 정비법이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정비사업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거 우리 아시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나눠서 그 해당 사업의 특징들을 정리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토지 등수요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토지 등수요자가 재건축, 재개발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분류를 해서 이 재개발의 토지 등수요자가 누가 되는 거고, 재건축의 토지 등수요자는 누가 되는 거냐, 이렇게 두 개를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들, 또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확인하셔서 시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먼저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학교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을 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소형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하면 이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면서 노후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간단하게 개선 사업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단독이나 다세대 같은 것 등이 밀집하고 있다. 낡은 단독, 낡은 다세대가 밀집하고 있는데, 여기서 낡은 주거환경, 낡은 집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 기존 주택을 보존하면서 노후한 건축물들을 고치는 일종의 리모델링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도, 이 보존 정비하는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재개발입니다. 자, 일단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재개발 조합이나 이 토지 등수요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일단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돼요. 그럼 재개발 사업의 특징은 1번, 2번 두 개가 있고 재건축 사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것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 재개발 사업이다. 자, 그럼 우리 재건축하고 바로 비교해 볼까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합니다. 도로, 공원, 학교가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 철거하고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은 기존 걸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므로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면서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노후불량한 건축물 그럴 때 여기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니까 주택 같은 거,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재건축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자,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능회복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분류합니다. 자, 상업지역에서 낡은 상가, 공업지역에 낡은 공장이 있을 때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가, 공장 재개발로 재개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재건축 사업에는 그런 특징이 없어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3개 있었죠? 자, 기본적으로 자, 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할 때는 재개발 사업으로 가고, 자,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화면에 넘어갔네요.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이렇게 밀집하고 있을 때는 재건축 사업이다. 열악하냐, 양호하냐. 두 번째 차이는 노후불량한 건물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데,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만,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재개발 사업에만 있고 재건축 사업이 없으니까 이런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재개발 특징들. 자, 그리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민간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 이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또 재건축 조합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죠. 이거 오타가 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뒤에 보시면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공공재건축 사업이라는 것도 한번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과 다르게 조합,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민간재개발인데, 공공재개발은 다음 요건 두 가지를 모두 맞춰서 하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는 민간재개발도 있고 공공재개발도 있는 겁니다. 재건축도 민간 재건축이 있고 민간 말고 공공이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이 공공재개발은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자,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야 된다. 시장군수 등이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토지주택공사 등 그러면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자, 공공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공공.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행정청이나 공기업 같은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 그러면서 전체 세대수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이나 공공, 민간, 임대주택으로 줘야 되는 것. 자, 이게 공공재개발의 특징입니다. 자, 공공재개발로 지어지는 전체 세대수 중에서 자, 원래 거기 살고 있던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는 부분이 있다. 만약에 전체 세대수가 이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전체 세대수가 10,000세대인데, 그중에 토지 등 소유자,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소유자한테 분양하는 부분이 7,000세대다. 그러면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이 3,000세대가 남죠. 그럼 3,000세대의 절반 이상을, 반 이상을 지분형으로 짓거나 공공, 민간, 임대주택으로 짓는 것이 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주택의 절반 이상을, 이 지분형 주택은 이 분양받는 사람들이 반 소유권을 갖고 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 반을 소유하고 있는, 이게 반반 소유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지분형 주택은 일종의 반값 아파트로서 분양받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반을 갖고 나머지 반은 이 토지주택공사가 반을 소유하는 형태. 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공공재개발은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가고, 1조건 전체 세대 중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전체 세대 중에서 자,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분양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절반 이상을 지분형으로 짓든지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짓는 것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특징이다. 이런 거 100분에 50을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100분에 뭐 3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자, 공공재건축도요. 자, 요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공공재건축은 아까 공공재개발과 비슷하게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가고, 자, 하나가 더 맞으셔야 돼요. 공공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종전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으로 더 많이 져야 된다. 이렇게. 자, 원래 종전세대수가 10,000세대면 그 10,000세대보다 더 많이 100분의 160이니까 1.6배 이상으로 이 공공재건축을 해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세대수가 1,000세대면 뭐 1,600세대, 10,000세대면 뭐 16,000세대 이런 식으로 원래 세대보다 더 많이 져야 되는 특징을 가져야지만 공공재건축이 된다. 자, 우리 공공재건축은 뒤에 가서 따로 또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재건축의 특징들을 이렇게 1번, 2번 맞아야지 공공재개발. 여기도 1번, 2번이 모두 맞아야지 공공재건축이다. 새로 생긴 용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번엔 토지 등 소유자. 자,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아까 우리 정비사업 중에서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모두 이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들어갈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일단 지상권자 빠집니다. 재건축할 때는. 그리고 이 재개발할 때는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토지만 가진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건물만 가진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토지 건물을 양쪽 다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게다가 용익물권자인 지상권자까지도 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넣어줍니다. 재건축할 때는 토지나 건물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가진 사람. 아까 이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건물의 일부 갖고 있고 부속 토지 갖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미수로 건물 및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재개발 사업이나 개선 사업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토지주택공사 등은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니까 살짝 보시고 시장운수 등이라는 용어도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구청장을 말하기 때문에 주로 이 시군구청장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기반설은 우리 재개발할 때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기반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 공동이용설은 재개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들, 안에서 우리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것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자, 정비기반설은 우리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나가면 큰 도로가 있고, 도로 앞에 상하수도 있고, 도로 아래, 또 그 다음에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다음에 가스 등의 공급시설, 그 밖에 뭐 광장, 공공공지, 하천 같은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재개발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로,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나가면 큰 도로 있고, 도로 아래 상하수도 깔려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이렇게 국어, 도량이 있고, 또 도로 건너편에는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런 것들은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정비기반설들. 자, 반면에 자, 공동이용설은 재개발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은 재개발 아파트 안에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것들은 재개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자, 예전에 기출문제 28회 때 유치원은 제외입니다. 유치원은 이 타가소 어린이집과 다르게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바깥에 나가서 별도로 교육시설을 세우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이용설에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은 공동이용설인데 유치원은 아니다. 자, 노후불량 건축물을 보시면, 자, 노후불량 건축물은 여러분 기본서라든가 요약집 보시면 많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후불량 건축물은 건물이 훼손, 멸실된 경우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생기죠. 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준공 후 몇 년이 지났다는 말을 안 해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이 됩니다. 준공 후 몇 년이 지났다는 말 없이도 건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무조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근데 2번하고 3번은 준공 후 몇 년이란 말이 나왔죠. 자, 이때 포인트가 40년이라는 것도 있고 30년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요거를 잘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자,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 비용이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새로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비가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신축비보다 크다. 이렇게 판정이 나오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양가로 3번은 몇 년이 지났다고 해요.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자, 몇 년이 지나서 노후불량 건축물 판정할 때는 20년에서 30년 사이로 조례가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최대 30년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이럴 때는 뒤에 있는 숫자를 30년, 40년 바꾸시면 안 돼요. 자, 위에 거를 또 30년 바꾸면 안 되겠죠. 준공일 기준으로 3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비가 새로 건축하는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틀립니다.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비가 새로 건설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될 때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고, 자, 몇 년이 지났다 이런 말 쓸 때는 20년에서 30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게 돼 있으니까 최대 30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정할 수 있을까? 30년이 지나면 이렇게 할 때는 30년이 되는 것입니다. 40년, 30년 안전사고 우려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단지는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시행을 받아서 주택 등을 짓는 일단의 토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같은 걸 짓는 땅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상 건축허가 둘 다 주택단지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법상 대지는 지목이 대가 아닙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정비법 내에서 쓰는 대지는 지목이 대가 아닙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주택단지는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같은 걸 짓는 일단의 토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나 연립을 짓는 일단의 토지 모두 주택단지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는 앞으로 계속 보실 건데,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으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도시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라는 세부 계획을 한 번 더 만들고 정비구역을 정한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 그 다음에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 처분 계획 받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자,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음 파트에서 이렇게 사업의 순서를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정식 사업 시행자, 조합이 만드는 설계도 사업 시행 계획,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 받고 아파트 평수 분양하는 관리 처분 계획,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면 자, 공사 끝나고 소유권 이전 받아서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이제 조합원들이나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파트 취득하는 거죠. 자,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이 기간도 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몇 년 안에 다음 절차로 넘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 종합 문제인데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다. 그러면 이건 재건축 사업 맞습니다. 자, 단독이나 다세대가 있고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면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핵심 단어만 보시면 돼요.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 공동주택 같은 거 밀집하고 있을 때는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고 정비기반시설 같은 거 확충해주면서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하면 개선 사업이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능 회복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재개발로 분류하는 거죠. 자, 재건축 사업할 때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거기 보시면 준공후 20년 이상 30년 범위 안에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비기반시설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인데 공동주택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바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어가 맞죠.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나오면 재건축. 자,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고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할 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맞죠?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하면 개선 사업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능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 되겠죠. 실무 가면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자,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동 소유자로 들어오는 거죠.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토지만 가진 사람도 안 됩니다. 준공후 20년 이상 40년 이내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이 노후불량 건축물 요건이다. 자, 노후불량 건축물 되려면 이거 30년으로 바꿔야 되겠죠. 20년 이상 30년 이내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이겠죠. 5번이 답이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 여러 가지 물어보는 종합 문제인데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비용이 새로 건물을 건설하는 신축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 노후불량 건축물 요건이 맞죠. 아까 요거는 40년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 기반시설이다. 자, 이런 거 생각하실 때는 재개발 아파트 단지 바깥에 도로 있고 도로 아래 상하수도 깔려 있고 도로 건너편에 공원이 있고 공원 옆에 공용주차장, 그 밖에 광장 이런 것들은 다 정비 기반시설이 맞습니다. 자, 반면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도 그렇고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도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유치원 때문에 틀렸어요. 요거 어린이집 타가소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유치원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이 3번이죠.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짓는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짓는 토지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같은 걸 짓는 토지든 주택단지에 모두 들어갑니다. 자,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셨고, 자, 용어 정의 핵심을 짚어보면 정비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자,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재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고 재건축을 할 때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만 토지 등 소유자다. 자, 정비기반시설은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이용시설이 되는 거죠.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타가소, 어린이집, 경당 같은 것들은 공동영설. 노후불량원 충무를 판정할 때는 자,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비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도 노후불량원 충무 같은 거 있었죠. 주택단지, 대지란 용어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는 기본계획에서 우리 정의법에서 사업 기본 첫 번째 순서인 기본계획부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